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784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방학과 휴가가 집중되는 7월 말 8월 초가 이번 유행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백신 접종 예약을 하지 않은 모든 50대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이 재개됩니다. 하지만 시스템 불안에 접속자까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 지연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비중이 신규 감염자의 83%까지 올랐습니다. 백악관과 의회 관리도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백신을 맞았으면서도 걸리는 돌파 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임박한 가운데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인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 부인의 개막식 참석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이자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 등이 고도 107km까지 올라가는 우주 관광에 성공했습니다. 우주 관광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784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전 최다 기록인 지난 14일 1,614명보다 170명이나 많습니다. 하루 전과 비교해서는 500명 넘게 환자가 늘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4차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장병이 대규모로 감염된 청해부대 사례는 오늘 확진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발생은 1,726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175명이 확진됐습니다. 수도권 비중은 68%, 비수도권은 32%로 전국 곳곳에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14만 9천여 명이 받아 누적 1,643만여 명으로 접종률은 32%입니다. 이 가운데 4만 5천여 명이 접종을 완료해서 접종 완료율은 13%로 집계됐습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로부터 해외 교민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달라며 필요한 경우 방역 물자를 긴급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이 어디에 있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재외 공간을 중심으로 우리 교민들의 현지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교민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휴가가 집중되는 7월 말부터 8월 초가 이번 코로나19 유행의 최대 고비라며 서로 거리를 두고 휴가를 보내는 안전한 휴가를 부탁했습니다. 김 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이 나흘 연속으로 30%를 넘어선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까지 대부분의 초, 중, 고등학교가 방학에 돌입합니다. 방학에 맞춰 가족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지역 간 이동량 증가가 심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휴가가 집중되는 7월 말 8월 초가 이번 유행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잠시 멈춤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하지 않은 50대를 대상으로 오늘 저녁 8시부터 24일 저녁 6시까지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접종 신청은 예방접종 사전 예약 인터넷 사이트와 질병관리청이나 지자체 콜센터 전화를 통해 할 수 있고 대리인이 예약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5세에서 59세는 오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며 50세에서 54세 접종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입니다. 다만 이제까지 새로운 연령층 등에 대한 사전 예약이 시작될 때마다 시스템 접속 지연 사태가 이어진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먹통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근 집단 감염을 보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겼는데도 사우나에 가거나 출근하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해 퍼진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면 쉰다는 방역 수칙이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 사우나에서 첫 확진이 발생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감염자가 120명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확산 원인으로 일부 이용자가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사우나를 방문한 점을 꼽았습니다. 이용자 일부는 증상 발현 후에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장시간 동안 여러 시설을 이용했으며 확진자가 40명을 넘은 은평구와 노원구 헬스장 집단 감염도 유증상자에서 시작됐습니다. 두 곳을 오가며 일한 강사가 근육통과 기침, 발열 증세로 진단 검사를 받고도 알리지 않은 채 격렬한 스피닝 수업을 계속한 겁니다. 검사 받은 상태에서 출근을 했으니까 명백한 적이죠. 대규모 감염이 일어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도 직원 중 일부가 증상이 있는 상태로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세대와 광운대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일부가 전지훈련 기간 중 외부인을 만나면서 걸렸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와 함께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경계한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염 양상을 보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끼고도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서 확산세가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약간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 그 증상을 무시를 하고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머물게 되면 주변으로의 확산이 급격히 퍼질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역 의식이 해이해진 게 큰 문제라며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기본 수칙을 개인과 조직 모두 철저히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려진 수도권 학원가는 곧 여름방학 특수를 앞뒀지만 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수용 가능 인원이 줄어들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세에 신규 등록 문의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입시학원. 10명도 안 되는 학생이 강의실에 띄엄띄엄 앉아 영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최근 학원은 강의실 정원을 4분의 3으로 줄였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한 칸 띄우기에서 2칸 띄우기로 방역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름방학 특강이 이뤄질 대형 강의실입니다. 90명이 앉을 수 있지만 거리두기 4단계 조처에 따라 30명만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학원 입장에선 이미 짜놓은 여름방학 특강 계획에 학생 수를 맞추려다 보니 골칩니다. 결국 반은 자습실로 보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의실을 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반당 학생 수를 줄일 수밖에 없죠. 줄어드는 인원에 대해서는 자습실이라든지 독서실 등에서 비대면으로 실시간 수업을 받게 하고 있고, 다른 입시학원은 특강은 꿈도 못 꿀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신규 수강 문의는 거의 없는 데다 기존 수업도 간신히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용 인원을 맞추기 위해 기존 반을 2개로 쪼개는 등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규 수업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거기다 특강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학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좀 쉽지 않죠. 그리고 신규 상담 문의도 거의 없고. 바짝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학을 어찌 보내야 할지 학부모도 고민이 깊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지켜봐야지 싶습니다. 추가로 더 보낼 생각은 없어요. 학부모들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느라고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학원발 감염이 이어지고 방학이 곧 시작되는 만큼 교육당국은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에 대해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벌이고 각 지자체는 학원 밀집 장소를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무더위까지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이나 거리에서 더위를 견뎌야 하는 노숙인들은 폭염이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7년 전 낙상 사고로 온몸이 마비돼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32살 김은혜 씨. 마스크를 쓰면 가뜩이나 호흡이 어려운데 무더위까지 닥치자 외출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폐 사이사이 근육들도 마비가 있어서 안 그래도 호흡이 불편한데 더위에는 여름에는 더 심해요. 꼼짝없이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있는데 혼자서는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끄고 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활동 지원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출근을 못했던 날엔 생존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딱 연락 와서 어머니 저 미열이 있다고. 근데 이제 보호자가 아침에 일도 있었고 내 맘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쯤 올 것 같은데 하면서 물을 점점 아껴 먹게 돼요. 34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거리 노숙인들도 그늘에서 더위를 참아냈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는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16명 인원 제한이 생겨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서울역 주변에만 거리 노숙인 200여 명이 있지만 이 가운데 일부만 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사용 인원을 지난해 절반 정도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땀에 젖은 몸을 씻고 싶어도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부터는 샤워실 이용도 쉽지 않습니다. 그전에 샤워를 6명 정도로 들어가서 한꺼번에 했는데 지금은 1명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불편하고.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도 운영되고 있지만 일주일 이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받는 사람만 입장할 수가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좀 불편하죠. 체감 40도에 육박하는 찜통 더위 속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폭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숨막히는 불볕더위로 이번 주는 전력 수요가 올 여름 최대치에 이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력 공급의 주요 고비를 맞아 관련 기관을 점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월요일은 전력 예비율이 16.8%로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린 덕분에 더위가 한풀 꺾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최고 기온이 36도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전력 공급 문제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력거래소를 찾아 전력 수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정비 중인 발전기 운전 일정을 앞당기고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방전 시간을 전력 피크 때로 옮겨 공급량을 더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확인한 바로는 전력 예비율이 충분하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가 곳곳에서 이 귀한 전기라는 에너지 모두 다 우리가 아낄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대용량 도심 지하발전소가 있는 서울 복합발전본부를 방문해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전력 공급도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정비 일정을 앞당긴 신월성 1호기는 이번 주 안에 10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합니다. 또 화재로 멈췄던 신고리 4호기도 안정성 확인을 거쳐 재가동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불볕더위 영향으로 예비력이 5.5기가와트 밑으로 떨어지면 올여름 첫 비상 단계가 발령될 수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67조 원 급증했습니다. 이는 직전 동기보다 84%나 많은 것으로 그만큼 영업 부진에 따른 대출 의존도가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은행권의 기업대출 잔액은 1,022조 1,000억 원으로 1년 6개월 전인 2019년 12월 말보다 17.6%인 153조 1,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 중 대기업 대출이 20조 8천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132조 3천억 원 각각 증가했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자영업자 대출은 66조 9천억 원, 19.8% 늘어서 증가율이 더 높았습니다. 1년 6개월 기간 자영업자 은행 대출은 직전 동기와 비교하면 83.8% 증가한 겁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이 1년 전보다 33% 가까이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8% 증가한 326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업 일수가 지난해와 같아서 하루 평균 수출액도 32.8%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33.9%, 승용차 수출이 28%, 석유 제품 수출이 69% 늘었지만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7.8%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18.6%, 미국으로의 수출이 38.9%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46% 늘어난 36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네, 미국에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의 비중이 83%까지 오르면서 우려대로 지배종이 됐습니다. 백악관과 의회 관리도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백신을 맞았으면서도 걸리는 돌파 감염 사례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로셸 월렌스키 국장은 델타 변이가 신규 감염자의 83%까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2주일 만에 30%포인트 이상 급증했다는 겁니다. CDC has released estimates of variants across the country and predicted the Delta variant now represents 83% of sequenced cases. This is a dramatic increase up from 50% the week of July 3rd. 월렌스키 국장은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비중이 훨씬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CDC는 전체 미국인 가운데서 다 맞은 사람은 48.6%, 한 번 접종은 56.1%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버티면 대규모 발병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Our vaccines that we're using in this country are very effective against this variant, particularly, I point out, to the situation regarding advanced disease leading to hospitalizations and deaths, where it's still well in the 90% of effectiveness. 이런 가운데 백악관 관리와 하원 의장의 수석 대변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백신을 접종한 상태인 만큼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백악관은 백신 접종자의 감염은 증세가 가볍다며 이번 돌파 감염은 중증 질환이나 입원을 막는 백신의 효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전례 없는 속도로 늘어나 전주보다 150% 증가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 때문인데 프랑스 정부는 백신 접종 계획을 앞당기고 식당이나 극장 출입 시 백신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프랑스에선 18,000여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7,000명 선이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새 2.5배 늘어난 전례 없는 확산세로 델타 변이 때문입니다. Cela veut dire que nous avons une augmentation de la circulation du virus de l'ordre de 150% sur une semaine. Nous n'avons jamais connu cela, ni avec le Covid, ni avec le variant anglais, ni avec le sud-africain, ni avec le brésilien. 베랑 장관은 코로나19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 접종이라며 의심하고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9일 현재 프랑스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45.7%, 3,078만여 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어 접종을 독려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식당이나 극장, 장거리 기차 등을 이용할 경우 백신 증명서나 코로나19 회복 증명서, 음성 확인서 중 한 가지를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또 9월부터 의료시설이나 요양시설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도록 했습니다. Souvenez-vous que les 40 millions de primo-vaccinés, objectif que j'avais fixé pour fin août, pourrait et devrait être atteint à la fin de ce mois de juillet. 하지만 지난 주말 이 같은 조치를 백신 독재라 부르며 항의하는 시위에 10만 명 넘게 참가하는 등 반대 여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또 법안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 편지가 발송돼 프랑스 검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NHK 방송 집계를 보면 어제 하루 일본 전역에서 3,750여 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일주일 전보다 58% 늘어난 겁니다. 개최지 도쿄의 상황도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어제 하루 1,38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돼 일주일 전보다 67%가량 늘었습니다. 대회 관계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전날보다 9명 늘어나 67명이 됐습니다. 네, 일본의 코로나19 급증과 도쿄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감염 속출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예정대로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0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여사의 도쿄 방문 계획에 변화가 없다면서 대통령과 여사가 최고위급이 이끄는 대표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사는 순방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여사와 대표단은 대중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매우 엄격한 안전보건 지침을 준수하고 이동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의 감염 급증 등으로 바이든 여사의 도쿄올림픽 개회식 참석 여부를 저울질하다가 개회 열흘 전에야 확정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현지 시간 21일 워싱턴 DC를 출발해서 알래스카주를 거쳐 도쿄로 갈 예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대박산을 겪은 인도의 실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공식 발표보다 10배 많은 400만 명 안팎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연구소인 글로벌 개발센터는 자체 분석 모델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코로나19 발병기부터 올해 6월까지 인도인 340만에서 47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인도 보건당국이 발표한 사망자 수 41만 4천 명보다 10배가량 많은 겁니다. 글로벌 개발센터는 팬데믹 이전 인도의 사망자 수와 코로나19 발병 후 초과 사망자 수 등을 비교해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이자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 관광에 성공했습니다.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이 베이조스를 포함해서 4명을 태운 뒤 우주 경계선을 넘어서 고도 107km까지 날아올랐습니다. 현지 언론은 우주 관광의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며 환호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뉴 셰퍼드 로켓이 불꽃을 뿜으며 우주를 향해 솟아오릅니다. 로켓은 음속의 3배 속도로 날아올랐고 잠시 뒤 추진체와 유인 캡슐이 분리됐습니다. 분리된 유인 캡슐은 우주 경계선을 넘어 고도 107km까지 날아올랐습니다. 베이조스와 탑승자들은 몸이 둥둥 뜨는 무중력에 가까운 극미 중력을 4분가량 경험했습니다. 이후 상공에서 낙하산 3개가 펼쳐졌고 캡슐은 텍사스 사막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지난 11일 버진 갤럭틱에 이어 2번째 민간 우주 관광입니다. 하지만 조종사 없이 완전 자동으로 제어되는 로켓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큽니다. 비행 고점도 버진 갤럭틱의 86km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또 비행과 함께 82세 최고령과 18세 최연소 우주인이 동시에 탄생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곧 우주여행 티켓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We're going to build a road to space so that our kids and their kids can build the future. And we need to do that. We need to do that to solve the problems here on Earth. 앞서 비행에 성공한 버진 갤럭틱은 우주 관광 티켓을 이미 600장 이상 팔았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역시 오는 9월 민간인 4명을 우주선에 태워 지구 궤도 비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새 업체의 경쟁 속에서 우주 관광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DNA에서 내가 원하는 유전자만 꼭 집어내 잘라내는 기술을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은 2020년 노벨상을 받은 혁신 기술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국내 유전자 가위 기술의 대표 기업 툴젠의 김영호 대표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